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주간 적중하면서 주간은 지금 연속 적중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느바 같은 경우는 그냥 경기 안 보고 잤으면은 적중인데, 제가 이 조합표 1등 경기가 레이커스 마인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묶어가 올랜도 언더가 첫 경기, 오늘의 첫 경기였죠. 네, 전반은 130점 넘게 들어갔습니다. 뭐 디그린도 1쿼터에 3점 2개 던졌고 2개 다 넣고, 아로포드 막 이런 벽돌 던지는 애들도 다 3점을 잘 들어가는 그런 정말 불운한 경우가 나와서, 해고바 양상이 좀 나와서 어쩔 수가 없었죠. 균점이 225.5였기 때문에 130이 전반에 넘었다. 이건 무조건 포기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그때 당시 상황만 해도 샌안토니오도 멤피스한테 지고 있었고, 브루클린도 보스턴이 양팀 모두 3점을 잘 들어가면서 오바분이었단 말이에요. 4쿼터에 엄청나게 놀아서 언더나는 경기였죠. 브루클린 언더가. 그래서 레이커스 마엔이 1등 경기니까 레이커스 마엔하고 포틀랜드 오바를 추가 조합을 갔었습니다. 근데 레이커스 마인은 1등 경기답게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포틀랜드 오바가 0.5 넣어놨어요. 0.5. 딱 0.5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추가 조합을 안 갔으면은 그냥 수익 보고 적중하고서 기분 좋게 날아가는 건데, 추가 조합을 0.5로 죽은 탓에 본전치기가 됐습니다. 아쉽네요.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랑 휴스턴 경기인데, 갈란드, 타이슨, 스트러스 여전히 결정하고, 샘 메리리가 GTD 올랐는데, 샘 메리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일부러 소식지를 번역을 일부러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그 괜히 제가 이거 나올 것 같다, 출연할 것 같다, 결정할 것 같다 이랬다가 반대로 만약에 출연할 것 같다 그랬는데 결정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그냥 GTD면 그냥 GT로 써놓고 말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기는 샘 메릴의 GTD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클블은 직접 밀어키 전에 놀라운 2점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14득점 4턴오버를 기록했단 말이죠. 올 시즌 제일 못한 경기였습니다. 쿤보가. 뿐만 아니라 쿠즈마 역시도 개인 야투 33%. 즉 페인트 존에서 야투를 많이 시도하는 두 선수가 나란히 꼬라 박았습니다. 쿠즈마는 10득점에 그쳤고, 그 정도로 이 미러키가 팀 야투를 42%밖에 기록을 못했는데, 이 42%라는 저조한 팀 야투를 기록한 이유는 클리블랜드가 야니스 아테토쿤보랑 카일 쿠즈마를 봉쇄시키는 게 아주 성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3점 성공률이 47%를 기록했어요, 미러키가. 근데 3점 성공률이 47%인데 팀 야수가 42%다. 이거는 2점 슛 성공률이 근 30%대 후반 이 정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2점 슛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클리블이 2점 슛 수비만 기가 막히게 한 겁니다. 야니사 투kum보를 그냥 잠재워버리는 수비를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클리블은 또 야투가 터졌단 말이죠. 55.7%. 모블리는 여전히 계속 최근에 계속 부진하고 있고. 근데 도노반 미셸 반등에 성공해내면 37득점, 야투 64% 대폭발. 그리고 지금 GTD 걸려져 있는 샘 메릴 역시도 20득점, 개인 야투 70% 대폭발. 이 두 명의 맹활약으로 따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팀 야투 14%가량이 양 팀의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클블이 막 정말 초장부터 쉽게 간 경기가 아니었거든요. 미러키가 전반까지는 좀 수월하게 가다가 이제 클블이 거의 후반에 이제 역전을 해내면서 이제 좀 승리를 굳히는 그런 경기였는데, 클블이 야투 차이가 저렇게 나오고도 좀 어렵게 갔던 이유는 리바운드가 역시 클블이 올 시즌에 좀 안 좋아요. 이날 경기 미러키 전에도 공격 리바운드를 4개밖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클리블랜드가 올 시즌에는 리바운드가 좋은 팀이 절대 아니고 되려 나쁜 편에 속하는 팀이기 때문에 리바운드 1등 팀인 휴스턴 상대로 굉장히 카운터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휴스턴의 올 시즌의 약점, 단점은 3점 수비가 굉장히 별로라는 거예요. 3점 슛 수비를 못한다. 라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직접적인 덴버랑 시카고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NBA는 이 경기가 끝나고 이 포스트 게임 인터뷰라고 하죠. 경기 끝나고 이제 주요 선수들 감독을 필두로 이런 선수 인터뷰를 합니다. 이따 덴버 경기 분석할 때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3점 수비는 얼마나 빠르게 상대에게 오픈 찬스를 안 주고 최소한의 컨테스트라도 하느냐 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휴스턴은 지금 아시다시피 자바리 스미스랑 어멘 탐슨 정도의 젊은 애들 말고 센구니는 뭐 젊지만 듀란트랑 아담스는 기동력을 기대하기 당연히 힘든 선수들이죠. 듀란트는 나이가 꽉 찬 상태고 센구니는 몸뚱아리 자체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비를 해낼 수가 없는 선수고 그래서 이 휴스턴은 3점 수비가 굉장히 약점인 팀입니다. 올 시즌 3점 수비 지표 상대팀 3점 성공률 36.2%로 18위. 이건 중위권 수준인데 상대팀 3점 시도 개수 많은 순으로 거의 4등입니다. 상대팀이 휴스턴 상대로는 3점을 꽤나 엄청나게 많이 던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스티븐 아담스랑 센군이 페인트존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이 가게 들죠. 저 정도의 원래 센군은 터키에서는 센터로도 나오고 그리고 전 시즌 휴스턴 스티븐 아담스 주전으로 올라서기 전까지는 센군이가 센터로 나왔던 애고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휴스턴은 센터가 2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 상대팀 체감으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포스트업을 친다거나 아니면은 리머텍 돌파보다는 3점을 더 많이 던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상대팀 3점 성공 개수도 하위권 22등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휴스턴은 올 시즌에 3점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에요. 현시점 근데 지금 이 휴스턴이 오늘 상대하는 클리블랜드가 현 시점 3점 시도, 3점을 제일 많이 던지는 팀 1등 팀이 바로 클리블랜드입니다. 가장 3점 슛을 많이 던지는 팀이에요. 즉 이 클리블의 3점 슛 성공률이 얼마를 기록할까가 제일 관건인 경기예요. 어찌됐건 휴스턴이 분명한 건 3점 수비가 좋은 팀은 아닙니다. 오픈 찬스도 꽤 많이 날 것이고 그런데 지금 클리블에서 제일 3점 슛을 잘 던지는 선수, 제일 3점을 많이 넣는 선수, 그리고 제일 상대가 집중적으로 타이트한 맨투맨 디펜스가 붙는 선수가 누구죠? 클리블에선 지금 샘 메릴입니다. 그러니까 샘 메릴의 출전율, GTD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경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면 샘 메릴 출전할 시 저는 오바 볼게요. 오바 쪽으로만 보고 샘 메릴이 결정하면은 이거는 나머지 선수들에서 뭐 크레이그 포터라든지 이런 애들이 사실 번쩍 잘하는 경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휴스턴이라는 강매치에서 이런 애들이 터지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샘 메릴 결장 시 휴스턴 이거 거의 동배당 게임이거든요. 휴스턴 승 볼게요. 결장 시 휴스턴 승, 출전 시 오바 쪽으로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디애나랑 샬럿 경기는 퀸튼 잭슨, 니스미스, 오비 토핀, 퍼피 결정합니다. 샬럿은 트레만 결장 유력 다우풀 상태고 브랜든 멜러 결정하죠. 라멜로 볼은 출전합니다. 인디애나는 올 시즌 문제점이 아주 뚜렷한 팀입니다. 우선 공격력이 제일 나쁜 팀이라는 거죠. 거기다 수비까지 좋지 못합니다. 팀 전체가 골고루 터지는 날이 사실상 없어요. 딱 한 번 니스미스랑 시아캄이 둘 다 좋았던 날 이 토론토전에 그랬었는데 그러고도 대패를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디애나 올 시즌은 정말 기대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인디애나가 참 많이 불행해요. 정말로 여러모로 안 풀리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디애나 상대하는 팀들은 시아캄을 집중적으로 수비만 해도 시아캄이 최소한 30득점만 못하게 해도 다른 선수들이 야투를 많이 올라가게끔만 만들어도 수비가 성공하는 그런 골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인디애나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고 지금 인디애나는 진짜 심각한 게 5번 자리, 그러니까 센터가 사실상 기대치가 1도 없어요. 리바운드는 그래도 얘네가 에너지 레벨은 있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리바운드 지표는 나쁘지가 않고 되려 좋은 팀인데 이 5번 자리 결국에는 양 팀의 5번 자리 매치업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리바운드 잘 따내는 거하고 이런 별개예요. 상대팀 5번 선수가 상당히 좋은 선수다. 그러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토론토 전에도 야쿠 퍼들이 엄청난 맹활약을 했죠. 직전 경기 제일런 듀렌, 디트전에 제일런 듀렌이가 31득점 야투 90% 이상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디애나는 상대팀 5번이 좋은 팀 상대로는 지금 쪽도 못 써요. 그렇게 확실히 그렇습니다. 근데 샬럿이 5번은 솔직히 좋지 못한 팀이란 말이죠. 사실상. 인디애나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빠른 템포를 구사하는 팀입니다. 인디애나는 최근 4경기 평균 137점이 넘는 훨씬 넘는 정말 터무니없는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샬럿은 에이스 라멜로블이 복귀했지만 복귀 후 출전한 2경기에서도 모두 부진했습니다. 사실상 크뉴펠이랑 마일즈 브리지스가 핫핸드 여부가 매우 관건인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얘네가 둘이 오늘 슛감이 좋다. 그러면은 젖잘싸 나오고 오바도 찍히고 근데 얘네 둘 다 좀 잘 묶인다. 그러면은 해건도 나오고 이런 게 지금 샬럿의 행보인데 샬럿도 원정에서는 올 시즌 되게 못하죠. 1승 6패 찍고 있고 이 경기는 저는 적바람이 아니라 인디애나의 절박함 속에서 템포가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런 경기들은 사실 지금 인디애나가 이 라인업으로 수비 에너지를 정말 끌어올려갖고 극단적으로 템포를 내리고 정말 상대를 엄청나게 상대의 득점을 억제하면서 승리를 거두자는 플랜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4경기 연속 거의 137점 이상 때려 맞고 있는 수준인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디애나가 지금 가뜩이나 홈 경기이기도 하고 샬럿은 충분히 만만하게 봐야 되고 얘네도 스스로 샬럿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거 연패 끊고 이길 만한 상대다라는 마인드업셋이 좀 돼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이 라인업에서 할 수 있는 건 되려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려 더 공격적으로 더 푸시를 갈기고 더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스탠스가 전 더 걸맞다라고 봐요. 샬럿 역시도 인디애나 상대는 샬럿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말하기 때문에 더 주저없이 야투를 올라가고 더 공격적으로 되려 이런 지금 명백히 인디애나는 뭐 전 시즌 파이널까지 진출한 올 시즌 명백히 최악체 팀이잖아요. 약대 약 경기들이 서로 간에 수비 에너지 끈적한 경기보다 되려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기가 많아요. 제가 그래갖고 얼마 전에 브루클린 워싱턴 경기도 오바 깎고 오바 맞았죠. 그런 것처럼 이 경기도 저는 똥대 똥 경기라 봐서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인디애나가 역배받아 쓴 프렌, 정배받아 쓴 패스. 제가 일부러 기준적으로 안 보고 해갖고 이 경기는 패스할게요. 필라델피아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마이애미랑 골스 경기는 이 경기는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을 또 했습니다. 커리랑 쿠미가 GTD고 아데바요가 GTD 격상했어요. 이거는 아데바요는 우선은 여태까지 줄곧 결장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우선 결장 가능성을 대략 한 6할 7할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근데 애초에 아데바요가 복귀해서 복귀할 수도 있으니까 마이애미 승가해야지 라는 생각은 애초에 버리는 게 맞고 골스는 커리가 GTD 떠 있잖아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GTD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다음날 이 서부 팀이 동부 넘어와서 원정 백투의 일정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골스가 전 시즌부터 꾸준히 관리를 해왔던 선수가 늙은 선수 커리하고 버틀러였죠. 둘 중 한 명을 결장시킨 이런 행보를 많이 취했었죠. 근데 지금 커리가 GTD에 올라왔다. 이건 원정 백투베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결장 가능성을 6할 이상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데바요 커리 둘 다 결장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뭐 당연히 커리랑 아데바요가 있으면 제 픽은 더 힘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제 생각은 좀 흔들림이 없었던 게 우선 골스가 오신 백투백을 4경기나 치렀을 정도로 백투백 경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백투백 두 번째 경기들만
정리를 해온 겁니다. 자, 포틀랜드 원정에서 20점 차 대패를 당했고 해고가 났었죠. 250이 넘어갔으니까 페이스가 110.5였습니다. 저세상 템포였고, 그리고 홈 경기에서 클리퍼스 전에 정말 저세상으로 핵언더 경기, 역대급 핵언더가 나오면서 골스가 대승을 따냈었단 말이죠. 이때 골스가 백투이어가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골스가 세크라멘토 원정 갔을 때에도 골스 이거 디그린, 커리, 버틀러 다 결장했던 경기 237점 템포 106.5 나오면서 오바 떴습니다. 샌안토니오 원정도 백투백이었는데 샌안토니오와 2연전 맞짱 뜬 거에서 1차전이 페이스 106.5 지키면서 245점 해오바가 났었죠. 보시다시피 백투백으로 치른 원정 경기들은 다 오바를 냈었던 골스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투백으로 원정 넘어간 경기들은 페이스가 정말 압도적으로 빨랐어요. 최소가 106.5, 최대가 110.5. 이 정도면은 수비보다는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자 감독의 지시가 대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골스가 올 시즌에 뭐 마이애미처럼 매 경기 페이스가 빠른 팀이 아니잖아요. 근데 백투백 원정 경기만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다 그랬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 세크라멘토 전에도 베테랑 3명 다 결장시켰던 거 보면은 이 백투백 원정 경기는 어느 정도 버릴 건 버리자 마인드거든요. 스티븐 커가. 그러면은 이 경기 커리 결장 가능성 높고 나머지 선수들로 한번 각도기 한번 재보는 거, 이길강 나오나 한번 재보는 건데, 여기서 마이애미는 그냥 원래 쥐네들 원래 달리는 팀이니까 골스도 지금 백투백 원정 경기에서 여태까지 스탠스가 뭐냐면은 무조건 우리도 공격적으로 나가라. 수비적으로 절대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나가라. 이렇게 감독이 지시한 수준이에요. 최소 페이스가 106.5였으면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대려 수비가 정말 끈끈한 경기, 해건더 경기에서 부상비도 훨씬 높습니다. 더 힘들고 체력적으로 많이 뛰어다닌다고 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잠깐 뭐 3초 동안 스플린트 했다고 힘든 게 아닙니다. 일반인하고 달라요. NBA 선수들은 대려 뭐 소싸움 마냥 계속 몸뚱이 부딪히고 리바운드 경합 뜨고 이런 게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격적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됐죠. 원정 경기 다 해고바였고 다 페이스 최소 106.5 이상이었다. 저는 그리고 마이애미 오바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꿀단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이애미는 올 시즌 템포가 무조건 빠른 경기만 하고 있고, 직전 경기 제가 박스 스코어 정리하는 거 인증한다 하면서 8경기 연속 102 이상 페이스 찍고 있는 거 보여드렸죠. 직전 경기 비록 뉴욕과의 경기에서 언더가 났지만 페이스 105.5 찍었습니다. 페이스 105.5 엄청나게 빨랐어요. 야투가 안 들어가서 언더 났던 경기였지. 그러니까 마이애미는 올 시즌은 무조건 빨라요. 누구랑 만나도 아무리 거북이 팀, 뭐 클리퍼스나 보스턴 만나면 또 모르겠는데 무조건 빠른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골스의 원정 백투백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마이애미의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정말 압도적인 빠른 템포, 이거를 하면은 오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오바 메인으로 커리가 결장을 하더라도 커리 결장하는 거 신경 안 쓸게요.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마이애미가 정배받을 경기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네소타랑 워싱턴 경기는 맥다니엘스가 GTD가 좀 걸렸어요. 맥다니엘스가 미네소타에서 상당히 알짜배기 잘해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워싱턴은 알렉스 하르가 GTD 발생을 했습니다. 미네소타가 직접 백투백 댈러스 상대로 그냥 무참한 가비지 대승을 했죠. 역시 미네소타가 약팀 상대로 올 시즌에 정말 무자비하게 대승을 잘하는 팀입니다. 올 시즌 승리하는 경기에서도 제가 직전 미네소타 경기 분석, 댈러스와의 경기 분석할 때도 승리하는 경기에서 플러스 16.1을 찍고 있다. 직전 경기 20몇 점 차로 이겨서 더 올라갔을 거예요. 18? 이 정도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 정도로 미네소타는 올 시즌에 승리하는 경기에서 마진이 압도적인 대승을 잘해오는 팀이고, 근데 반대로 워싱턴은 지금 연거푸 대패만 당하고 있는 최악체 팀입니다. 근데 얘네가 시즌 초반과 다르게 지금 월등히 나쁜 지표를 보이고 있는 원흉은
바로 리바운드 지표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리 꽂았다는 거예요. 최근 5경기 오펜 리바 점유율이 24등, 총 리바 점유율은 꼴찌입니다. 기본적으로 약팀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는 막 젖잘싸 그림이 나오는 거. 야, 오늘 워싱턴 왜 이렇게 잘하냐, 오늘 왜 이렇게 잘 비비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는 오늘 유타가 전반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키운테 조지가 3점 쏘는 족족 들어가고 마카넨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그런 것처럼 야투가 폭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리바운드 싸움을 우위를 가져가, 역배팀이 우위를 가져간다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약팀 치고 턴오버 적거나 수비 좋은 팀들은 없기 때문에 저 두 가지 중 하나는 필연적으로 기록을 해야 돼요. 저짤사 그림이 나오려면은. 근데 워싱턴은 지금 리바운드도 꼴찌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미네소타가 직전 댈러스전에 24점 차 압도적인 대승을 따낸 근본적인 첫 번째 1순위도 바로 리바운드 압살이었습니다. 당시 미네소타가 공리 14, 총 리바 59로 총 16개 리바운드 차이가 발생했던 경기였단 말이죠. 미네소타가 이 경기에서 팀 야투 45.4%, 3점 32%. 딱히 좋은 야투를 기록하지 못하고도 대승을 따낼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리바운드랑 스틸로 인한 포지션, 공격권 횟수 차이가 10회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수비도 잘했고 상대팀이 야투를 많이 떨궈버렸고, 또한 미네소타가 최근 승리하는 경기에서 수월한 대승을 따내면서 지공하지 않고 엄청나게 달리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전 댈러스전에서는 양 팀이 모두 저주한 야투를 기록하면서 언더가 나는 경기였지만 페이스는 108점으로 정말 빠른 경기였단 말이죠. 이 경기 역시도 저는 페이스가 높게 지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봐요. 미네소타가 일찌감치 좀 리드를 잡을 만한 경기라고 보고,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워싱턴이 다른 건 다 안 좋은데 3점은 또 좋아요. 올 시즌에 3점 성공률 리그 10등입니다. 성공률도 37% 이상이고, 빠른 템포 속에서 워싱턴도 어느 정도 3점은 곧잘 넣어서 그래도 얘는 득점을 최소한의 빠른 템포니까 110점 이상을 충분히 기대할 만한 건덕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전 둘 다 메인급으로 미네 마엔 오바 볼게요. 메인 선정 없이 둘 다 메인급으로. 뉴올리언즈랑 덴버 경기는, 이 경기는 결론적으로 제가 이 경기를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 게임 인터뷰를 제가 다 읽었습니다. 거의 소설책 거의 한 3페이지 4페이지 분량되는 걸 다 읽었어요. 하도 억울해갖고. 근데 요키치, 그리고 감독 아델만 감독, 그리고 자말 머리, 캠 존슨 4명이 포스트 게임 인터뷰를 했는데 4명이 다 똑같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NBA 매니아에도 포스트 게임 인터뷰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4명이 다 똑같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느렸다, 이 얘기를 다 똑같이 했어요. 시카고는 하프코트 넘어오면 정말 빠르게 농구를 하는 팀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느렸다. 우리는 그들의 빠른 발을 쫓아가지 못했다. 느렸다. 느렸다라는 표현을 다 4명이 다 공통적으로 다 했어요. 우리가 느렸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 경기를 보면 정말 답답했던 게, 덴버가 진짜 시카고가 하프코트 넘어와서 패스 몇 번 돌리고 공을 따라가질 못하니까 계속 와이드 오픈 찬스가 나오더라고. 계속. 그래서 오픈 3점을 정말 손쉽게 쑤셔 넣고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 덴버가 이번 경기에서 크리스찬 브라운하고 스트로더가 결장을 하죠. 덴버의 진짜 에너지 레벨은 진짜 솔직히 에런 고든도 전 시즌부터 에너지 레벨이 급락하기 떡락하기 시작했고, 솔직히 덴버에서 지금 에너지 레벨 좋은 애, 막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이런 애, 크리스찬 브라운하고 딱 스트로더 이 두 명인데 이 두 명이 딱 없어요. 제가 이 사실을 관가를 했어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덴버가 얘네 있었으면 그렇게 시카고한테 속도를 못 쫓아가갖고 와이드 오픈 찬스 계속 주진 않았을 건데, 얘네 없으니까 그냥 속절없이 와이드 오픈 찬스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전 덴버를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덴버의 반등 타이밍을 볼만한 경기긴 한데, 저는 덴버 마인의 마인의 오바를 기본 이하로 볼게요. 이거는 메이저업으로 안 갑니다. 이 경기는 안 가는데 중배당급 정도로 한번 봐볼게요. 중배당급 정도로 이 경기를 한번, 덴버가 제가 진짜 봤던 크리스찬 브라운하고 스트로더가 없어가지고 이런 수비가 나온 건지,
이 경기를 한번 지켜보면서 확실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클라호마랑 세크라멘토 경기는 자 사보니스가 결장이 확정 떠 있는 경기입니다. 그러면은 오클마인 봐야 돼요. 이 균점 18점으로 정말 높게 받았는데 야 그래도 세크라멘토가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불과 2, 3년 전에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던 팀인데 이거를 18.5가 맞아? 뭐 워싱턴보다 더 많이 받았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보니스가 없으면 유벤크스가 주전 센터 나온다? 자 오신 맞대결 두 번 있었습니다. 6점 차로 한번 이긴 거는 정말 오클라호마도 저점 뜬 경기였고 오클라호마도 3점 굉장히 안 들어간 경기였고 그리고 이날에는 하텐슈테인이 몇 득점이었나 4득점이었나 그거밖에 못했던 경기입니다. 챗 홈그램 결장을 했던 경기였고 그러니까 사실상 사보니스도 이날 못하긴 했는데 이 경기에서 18리바운드를 잡았어요. 사보니스가 18리바운드. 그러니까 사보니스의 존재감은 확실했다라는 겁니다. 골 밑에서의 존재감은. 근데 다음 경기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오클라호마가 31점 차로 그냥 씹어 먹었죠. 씹어 먹었는데 그 경기는 딱 사보니스가 결장을 했던 경기였어요. 이번 경기랑 마찬가지로 사보니스가 결장하니까 주전 센터로 유벤크스가 출전을 했죠. 근데 이날 오클라호마의 팀 내 최다 득점자는 스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텐슈타인이었어요. 하텐슈타인이 33득점, 야투 82.4%를 기록했습니다. 사보니스가 없으니까 유벤크스가 당연히 하텐슈타인 그냥 쪽도 못 썼습니다. 그냥 완전히 속된 말로 그냥 개발렸어요. 그래서 그냥 무참한 31점 차 가비지 대패라는 무참한 결과를 만들어낸 건데 사보니스 없으면은 사보니스가 없잖아요. 결장 확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오클마인을 머뭇거릴 이유가 딱히 없다라고 봅니다. 결국엔 기준점 장사예요. 이거는 기준점이 너무 높아서 야 이거 가비지 프렌 찍히면 어떡하냐, 이것도 악탐 거부 프렌 같은 거 찍히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은 저도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걱정하면서 조합표 꾸리면은 이 NBA가 뭐 하루하루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에 기준점 때문에 쫄아서 못 가면은 아무것도 못 가요 사실. 이런 경기들 막 기준점 15.5, 16.5, 17.5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세크라멘토가 사보니스 있는데 18.5 받았다? 저 역시도 안 보죠. 근데 사보니스가 없고 대체자가 없다라는 걸 확실히 아는데 18.5 기준점에 쫄 이유가 솔직히 저는 없다라고 봐요. 글 많이 보겠습니다. 포틀랜드랑 시카고 경기는 결장자 상관없이 GTD 여부 상관없이 오바 보겠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오늘 풀로 봤어요. 포틀랜드 경기를 0.5 언더 난 경기를 기본적으로 포틀랜드가 3.5질나게 안 들어갔죠. 3.24% 찍었습니다. 포틀랜드가 피닉스의 3점이 터져서 그나마도 0.5 언더 찍힌 거 아니야? 생각할 수는 그것도 아니에요. 3.35% 찍었습니다. 피닉스도 자유투도 많이 불린 경기 아니었어요. 양팀 통틀어서 42개면은 NBA 평균 이하 수준입니다. 근데도 0.5 언더밖에 안 났다. 근데 막 핵 언더가 아니라 고작 0.5 1점 차 자유투 하나 차이로 언더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템포가 정말 빠른 경기였어요. 지금 포틀랜드가 페이스 랭킹 2등 팀이죠. 자, 템포가 제일 빠른 팀이 마이애미, 2등이 은메달이 포틀랜드, 동메달이 시카고인데 2등 3등 맞붙는다? 이거는 이 타이틀만 가지고도 오바 보는 게 맞아요. 페이스가 빠를 거란 보장이 돼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구라는 거는 자 오늘 불운하게도 얘네가 3점을 24% 찍는 바람에 0.5 언더가 났지만 자유투 하나라도 덜 튕겼으면 오바가 나는 경기였습니다. 그죠? 자유투 딱 하나라도 덜 흘렸으면 오바가 나는 경기였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페이스가 빠르면은 저 정도로 거의 여자 농구 수준의 정말 터무니없는 야트를 이렇게 아슬아슬한 언더가 나온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기는 페이스가 압도적으로 빠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얘네가 뭐 수비가 좋건 나쁘건 간에 포틀랜드가 사실 오늘 3점 동률 24% 기록할지 뭐 그래도 최소한 35%라 사람 노시라 했을지 이런 거는 사실 분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하늘 신의 영역이지. 그러면은
얘네가 삼성성분을 좋게 찍힐지 나쁘게 찍힐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결국엔 제일 직관적인 거는 페이스 수치를 예측하는 건데 이 경기는 욕심 좀 내면 105 이상 찍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정도로 페이스가 압도적으로 빠를 경기예요. 그리고 지금 시카고도 어찌됐건 지금 서부 넘어와서 원정연전 계속 치르고 있는 일정이라서 체력적으로 부침. 그리고 얼마 전에 2차연장 뛰었고 덴버 상대로 연패 끊는다고 또 개같이 뛰어다녔고 그래가지고 지금 체력적으로 문제가 하자가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수비가 잘 되는 그림을 상상하기도 어렵고 포틀랜드 오늘 홈온 백투백이라서 체력적 여파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다가 그 뭐죠? 오늘 3.24% 개꾸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반등 타이밍 봐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오바 보는 게 맞아. 균좀 안 좋은 게 맞아. 이것도 결국엔 오클마엔 이것도 균점 240대 거의 240대 무조건 넘게 받았으니까 해외 기준점도 240 몇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준점에 쫄면 못 가는 거고 저는 NBA에선 기준점 안 쫄, 어지간하면 안 쫄아요. 정말 상식 바뀌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전 시즌에 템포 한창 엄청나게 빨랐을 때 애틀란타랑 인디애나포스 때 260 몇이나 260 몇도 받았었어요. 그런 것도 오바카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점에 쫄면은 뭐 핸디언오버로만 가는 사람은 기준점에 쫄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선생님 오늘 구성 요렇게입니다. 오늘은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적중이었는데 괜히 어 괜히 괜히 나대서 본전치기를 하게 되네요.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